아직 한겨울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충청남도 태안군 바닷가.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갯벌을 누비며 바쁘게 움직이는 83세 조황인 할아버지. 너무 낮바닥에 더 하려고 쉬어다녀요. 빨리 다녀요, 빨리. 막 이렇게 이게 감태요, 감태. 이거 매 이렇게 매다 찢쳐서 뜨면은 쌈먹이요. 아이 싸대야 이런데 어지간 컸네 그래도. 한겨울 제일 추울 때만 수확이 가능한 겨울 별미. 갯벌의 보약으로 꼽히는 감태다. 이런 놈이 좋은 놈이야. 이게 색깔이 좋잖아요. 이렇게 제 색깔이 좋아. 그래서 만나야 할매가 좋다고 할 텐데 또 오자고 할 텐데. 청정 갯벌에서만 자라는 감태는 양식이 불가능한 해조류. 찬바람 맞으며 일일이 손으로 매야 하니 보통 고단한 노동이 아니다. 자수 있구먼. 저런데 발자국 없는 데가 쌌어. 이렇게 없는 데가 이 사람 발자국 이거 많은 데는 사람이 많이 다녀서 많이 맨디고 이렇게 발자국 없는 데 이런 데는 좋아. 왜 갈퀴를 안 긁나? 갈퀴 어때요? 드러나면졌나 갈퀴? 이렇게. 79 오흥수 할머니. 손톱으로 갯벌에 박힌 감태를 뜯어내야 하니 엄동설안에도 늘 맨손이다. 동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동상은 왜 걸려? 젊어서 연태해도 안 걸리니까. 항인 할아버지에게 시집 온 지 올해로 60년째. 매년 겨울이면 이렇게 태안 앞바다를 누비며 감태를 맸다. 갯벌 깊숙이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끝까지 힘주어 걸어야 하고 허리도 못 편 채 얼음장 같은 물에 손 담그며 일해야 하니 겨울철 갯벌 작업은 다른 어떤 일보다 몇 배는 더 고되다. 여기 다 맸어. 아이고 아이고 길어. 그래 갑시다. 여기 아이고 아이고. 이제 슬슬 철수해야 할 시간. 넋 놓고 일에만 빠져 있다간 물 들어올 시간을 넘기기 십상. 딱 맞춰 갯벌을 빠져나왔다. 오늘은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이 아침이었던지라 일찍부터 일어나 서둘렀던 항인 할아버지와 흥수 할머니. 어차. 좋지. 이거 마창나네. 그럼. 간 매온 감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감태가 이내 뜨면은 부스러지고 그래 하루나 이틀 놔둔 다 뜨야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매다가 저장하죠. 한 2, 3일. 고단함도 잊을 만큼 제법 쏠쏠한 수확량이다. 저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떠. 한 10톤 이상 뜨지. 10톤, 1톤 이상. 예. 돈 벌었네 오늘은.
바닷일 하는 사람들에겐 밥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때. 아침도 먹지 못한 채로 나가 서너 시간을 일했으니 밥심으로 살아야 하는 노인들에겐 여간 고달픈 일이 아니다. 얼었던 몸 녹일 뜨끈한 국물 한 모금. 빈속을 채워줄 든든한 한 끼가 급한 시간. 갯벌 지늘기 잔뜩 묻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흥수 할머니의 손길이 바쁘다. 어이, 뭐, 저 좀 시장에 저거 좀 먹어야요. 뭐죠? 아이고 이러 좀 뭐. 음식이 겨우 완성됐을 무렵 들이닥친 항인 할아버지. 오늘 같은 날엔 조리 시간도 짧고 후루룩 술술 넘어가는 떡국이야말로 딱 좋은 메뉴다. 할매 갖고는 어렵죠. 대답을 해야지 괜찮다고든지 어렵다고든지 당연히 어렵지 뭐 물어보는 내가 시절이지. 자 드려. 깐님인가 이게 이렇게 좋이. 젊었을 때부터 유난히 말수가 적었던 흥수 할머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속마음 알아주는 사이가 돼선지 말수가 더 줄었다. 배고파. 시장에 이렇게 갔다 오나서. 먹성존이 보들은 아주 아무렇게 잘 먹여 건강이여 그죠? 많이들 자셔. 시장에 있었나? 뭐 좀 갖고 가야지. 그저 안 갖다 안 갖고 바다 갈 때는 뭐 항상 잘 갖고 다니더만. 찾아간 데 갔다 금방 오는데 뭘 갖고 가. 금방 오너도 나가서는 뭐 그런 때 일하고 쉬어서 앉아서 먹고 오고 그래요. 먹는 재미야 사람이. 일도 해야지만 먹는 재미. 먹기 싫으면 일도 안 하면 돼요. 먹는 재미로 일하는 게 먹으려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항인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다. 잠시 뒤 이른 점심상을 물리자마자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 일찍부터 찬바람 쐬며 움직인 날이니 뜨끈한 아랫목에서 낮잠 자면 딱 좋을 시간이건만. 항인 할아버지에게 낮잠은 일평생 누려본 적 없는 사치다. 할아버지 머릿속엔 늘 다음 할 일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다. 아직 한겨울 바람이 매섭긴 하지만 입춘이 지났으니 농부에겐 봄 농사 준비로 슬슬 마음이 바빠지는 시기. 항인 할아버지 역시 그렇다. 다 우리 산이요. 예. 이거 밭에가 너네가 이거 그늘지고 비야 돼요. 이거 그늘져서 곡식이 안 돼요. 논농사로 바빠지기 전 논과 맞닿아 있는 산의 나무를 미리 베어두려는 것. 논의 그늘을 없애 수확률을 높일 수 있어 좋고 장작으로 쓸 땔감을 마련해 좋고 할아버지 입장에선 그야말로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
항인 할아버지가 한창 작업 중인 시간. 뒤따라 산으로 온 홍수 할머니. 평생 여자일 남자일 가리지 않고 단짝처럼 함께해왔다. 아저씨 걱정돼서 나왔지. 여기저기 잘라둔 나무도 한데 모아 옮겨주고 여자가 도저히 하니까. 혹시 모를 사고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어 홍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산에 오는 날이면 만사제초 두고 나와 일을 거들곤 한다. 혼자 나오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이러면 좋지. 만일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신고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 둘이 나오면은 좋지. 혼자 나오는 것보다. 예.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오너서 걱정스러우니까 나오너서 하는 모양인데 안 나오너도 되는데 자꾸 나오너서 나면 그래요. 이제 안 나오너도 좋아. 아버지가 일 들어야 하는데 뭐 더 하려고니 뭐. 안 할 수 있나? 아이고 이거 한경우다. 많다. 이제 그만해요. 이제. 반나절 만에 경운기가 가득 찼다. 그 왜 저거 입고 나서는 그 정신 왔지. 정신 와. 암새도 저뭐 할게요. 오호. 저 한번 입고 빨고. 그 몸뚱이면 털려. 아 이제 벗어놓으면 벗어서 털어야지. 털려. 어. 늙은이 이러는 게 이려 다. 늘 이제 고다지. 장화신 거지. 장어는 안 들어가나? 장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안 오너도 되는데 바쁜디 집에서 뭐 하지지 이렇게 오너서 해서 더 고맙구만. 힘드는 건 다 일반이야. 나나 집에 가서 내가 좀 뭐 해줄 거 있으면 해줄게. 걱정하지 마렴. 에이, 네, 또 해줄게. 고마워서. 몸살 맞은 다정함은 없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불편함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온 60년 차 부부다. 잠시 뒤 새로 해온 장작도 정리할 겸 오늘 뗄 장작도 팰 겸 도끼를 든 항인 할아버지. 여든을 훌쩍 넘겼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솜씨다. 이게 수단이야. 수단 잘 봐도 늙은이라고 뭐 늙었다고 못 패나. 나이 들었다고 피하거나 몸살이며 살아온 역사가 없다. 도치가 잘 들어서 그렇지. 도끼가 잘 들어서. 이나 밀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제발 몸 생각하며 쉬엄쉬엄 사시라 권하곤 하는데 남들에겐 힘든 노동이요 고생인 일들도 항인 할아버지에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고 삶을 즐겁게 하는 재미. 할아버지 사전엔 못할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아직은 없다. 이런 때 그냥 많이 해놓아야지. 놀을 때 앉아서 놀면은 좋지만은
이래야 운동되고 좋다고도만 그래요. 일은 운동이라고 아니 운동 아니라고 하면 운동 아니면 뭐요? 다 이게 걸어다니면 또 다리 운동 이런 거 보면 어깨 운동. 예.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다리 운동, 어깨 운동을 쉴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다. 누구나 똑같이 맞이하는 인생의 황혼기지만 편한 것, 쉬운 것만 찾기보단 부지런히 움직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일궈가고 싶은 83 청춘 항인 할아버지다. 문 닫았네. 여기나 여기 있어. 됐어. 새벽까지는 뜨뜻해야지. 일찍 되고 뜨뜻한 데다 허리 대고 지지기야 부드럽고 좋아요. 허리 아픈 나가 있다. 당시 숙성에 죽었구먼. 네. 아직은 젊은이만큼 몸도 마음도 활기 넘치는 항인 할아버지. 요즘 제일 큰 걱정은 흥수 할머니의 건강 문제다. 워낙에 말이 없는 성격에 할아버지만큼이나 일 욕심이 많아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는 엄살은 평생 부린 적이 없던 할머니인데 어허. 요즘 들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날이 점점 많아진다. 따사로운 봄을 그렇게 꼼짝 못하나? 그래서 남쪽 장 제주에서 저만큼 절로 내려가 그럼 못 일어나. 저만큼 좀. 함께 즐겨보실까요? 네. 할머니를 뜨끈한 아래목에 눕게 하곤 안마기까지 꺼내들었다. 제일 아픈 데 일러줘. 어딘가. 그럼 아프다고 하지 말해야지. 아프다고 하지 말이야. 그러면 뭐 낫나? 안 났나? 이거 뭐더라 만들어. 이거 박사들이 만드는 건데. 응. 대나마. 이렇게 다리 좀 뻗고 여기. 나으시야. 덜 아프지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고 영감해 주니까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얼른 나설 테지 생각해야지. 가만 놔두라며 성가셔하던 할머니도 한결 편해진 눈치. 이렇게 해주면 그거 어때요? 좋아 글러.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조금 더 해달라고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미영이 다 되면은 바위털을 낸다든지 무슨 절구통을 낸다든지 뭐 사회가 돼서 하늘로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왜 죽지도 않고 아프게 만들어. 왜 아파? 아파. 왜 아프게 만들었어? 하느님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다 한통 숙여. 왜? 허리 아픈 아내가 쉬지도 못하게 갯벌로 산으로 끌고 다닌 것 같아 마음 아픈 항인 할아버지. 늙는 것도 아픈 것도 새삼 서럽고 속상한 밤이다. 다음 날 아침. 며칠 전 매다 저장해뒀던 감태를 챙겨 대문 옆 하우스로 나온 흥수 할머니.
갯벌에서 매와 2, 3일 정도를 그늘에서 말렸지만 아직 진흙이 묻은 상태 그대로다. 세척기에 넣고 돌려 진흙부터 깨끗이 씻어내는데 물태 내일 모리 온다고 하네. 이것이라 모리. 세척기에 돌리는 것으로 진흙 제거 작업이 다 끝난 건 아니다. 소쿠리에 넣은 채로 헹구고 건지는 작업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4-4번은 더 반복해야 한다. 한번만 해도 돼요. 저렇게 깨끗하게 안 해도. 컨디 먹을 거니 될수 있으면 자꾸 더 깨끗하게 해야지. 사람이 먹는 거니까. 꿀 같으면 꺼내고 너무 두꺼도 맛없으니까. 갯벌 진흙을 깨끗이 제거한 감태는 볕단으로 짠 발에 건져내는데 너무 두꺼워도 너무 얇아도 식감이 좋지 않다. 이것도 솜씨야 솜씨. 미술적으로 좋게 하는 사람이 그저 아무렇게나 잘 안 모양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것도 솜씨대로 자기 성질대로 미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 2장 들 때 난 1장 들까 말까 더디지. 솜씨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손자는 좋은 모양에 이런 거 하는 건 남자들보다 남자 느리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항인 할아버지가 뜬 양의 2배를 작업한 흥수 할머니. 평생 이렇게 묵묵히 일해왔다. 어머니가 확실히 저 아버지보다는 솜씨가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잘한다고 했잖여. 난 잘하는 건 잘한다고 못하는 건 못한다 소리를 못하지. 근데 어머니 그럼 시집 오기 전부터 감태 이렇게 매셨어요? 안 했지. 거기 그 저는 안 동네는 했지. 없지. 원북면 동해리라는데 거긴 바다가 있어도 없어요. 파래가 안 나. 이건 감태가 안 나는 동네요. 시집와 배웠지만 동네 제일 가는 솜씨다. 결혼하고 살면서 집에서 일이 이제 별로 많지도 않고 돈 좀 더 벌여놨다가 우연히 뭐 하게 돼서 이제 인천 올라갔었죠. 했는데 언젠가는 또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팔에 매라 그냥 매라 갔다가 그냥 왔다는 게요. 왜 그냥 왔느냐니까 애기가 나을 때 됐는데 그 어려운 종물로 그냥 팔에 매라 갔대야. 뻘에 가서 매다가 슬그머니 나오면서 없어지더라는 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아줌마가 아이고 애기 날라는 게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에 안 매고서 안 매고 전부 그냥 거덩거덩 해가지고서 싣고 왔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좀 그 없이 사는 것이 뭐더구나. 그 가심 좀 아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3살이던 항인 할아버지와 19살이던 흥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을 때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이쁘고 좋았지. 한 20살도 뭐 얘네들이나 19대 그때 만났을 때 그랬는데 이쁘더라고. 학생 같으니. 가서 보고서 그냥 뭐 보나마나 어른들이 마음에 있으면 나도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서 그때 만나서 그냥 살았어요. 은퇴. 농사지을 땅도 마땅한 돈벌이도 없던 가난한 형편. 항인 할아버진 가족들을 남겨두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갔고 흥수 할머니 홀로 바닷일 농사일 가리지 않고 해내며 시부모 모시고 이남일녀 자식들을 키웠다.
지금 생각해도 힘들고 외롭던 시절이었다. 애들하고 농사 짓고 사느라고 힘들었지. 아버지는 일을 나가고. 큰 놈은 뭐 이제 학교에 다니겠지만 작은 놈은 얼마나 컸나 이제 잔소리 하는 것도 듣고 싶고 나가서 있으면 아 그렇지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게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나나 이제 잘 먹고 이제 뭐 하겠지만은 집에서는 또 아끼느라고 덜 먹고 뭐 애들이라도 좀 덜 먹일라나 이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들지. 그런 다 나가면 집에서 같이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다 그때는 어려운 때니까. 양 어깨에 놓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긴 했지만 항인 할아버지에겐 매일매일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게 하는 값진 원동력이기도 했다. 너무 나가는구나. 저 떠고서. 엄마. 발에 뜬 감태는 바람 잘 통하고 해가 잘 드는 곳에 두고 2~3시간 정도 말린다. 달큰하고 쌉싸름한 겨울 별미인 감태. 갯벌의 보약이란 별명이 붙여졌는데 성인병 위험을 낮추고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 하여 요즘 인기가 더 많아졌다. 감태 한 장에 400원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제법 쏠쏠한 수입원이다. 잠시 뒤 감태를 널자마자 함께 집을 나선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의 사촌 동생 집이다. 저기가 어디가 있나? 여기다 실어놓지 안 실어놓지? 고기가 있어. 연락 없이 찾아왔더니 집을 비운 모양인데 다행히 오래지 않아 산에 갔던 동생 부부가 돌아왔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많이 캤죠? 많이 캤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캤어?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해 주려고. 애들 약해 주려고. 기염이잖아. 약 좀 해주려고 대놓고. 애들. 감자 종자가 어디가 있어? 아, 나 내려드릴게. 차이가 있어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어. 근데. 아, 근데 구름만. 사다 달라 부탁해 놓았던 씨감자다. 수미가 좋은가 뭐가 좋잖아. 여기가 좋아. 네, 이것밖에 없대요, 또. 작년에 심은 게 숨이에요. 요거 하나 한 박스. 아니요. 아이 괜찮이. 조금 젊은 사람이 낫지. 아니 그냥 놔도 그냥 놔도. 네. 아니 메고 가도 돼요. 아니, 내가 해드릴게. 예? 아이, 예? 이제 따라요. 뒤 따라오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앞이 가시던지. 아니야 메고 가도 돼. 그게 됐어 낫지. 이제 가는 거지. 가. 저기 난 생강 심으려고.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다 은퇴 후 귀향한 사촌 동생 조황일 씨. 올해는 좀 일 욕심이 넘쳐나는 형님이 걱정돼 만날 때마다 제발 일 좀 줄이라 잔소린데 해갖고서 심어보려고. 근데 조금씩만 해요. 응. 아유 노인네가 뭘 그렇게 그냥. 아니요 뭐 할라. 노는이 하는 게 노는이. 아니 그런데 조금씩만 하시라고. 힘들게 많이 하지 말고. 조그마 같은 거 조금씩만. 심는 것보다. 놀면 뭐하냐는 형님의 일 욕심을 말릴 수가 없다. 그러다가 아주 자리다가 안치해드릴게. 거기 살짝 문제 거기다 두나. 아이고. 놀 자리만 알려줘요. 거기다 놔 이제 암지다 밀어넣지. 거기다 놔. 널쩍이 넣으니까 꽃이 대지. 에이. 그리고 이거 얼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언제 얼면 안 돼. 멀지 않게 잘 보관해야지. 힘든 일, 벅찬 일 조금씩 거두는 걸로 걱정을 대신한다. 이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농사 조금씩 지시면 되는데
남들이 한다고 그 받아당기면서 그냥 그 어려운 일 다 하시고 감태며 뭐며 그냥 남들은 젊은 사람 하는 거 다 따라다니게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좀 안타깝거든.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은 좀 섭섭하시게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 그래도 함부로 못 하는데 진짜로 줄이셔야 돼요. 일을 줄이셔야 돼. 지금은 좋거든. 지금 이 정도면 아주 좋은데 그 버릇이 안 빠졌어요. 그 버릇이라고 하면은 좀 뭔데 그 습관이 없이 살 때 이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걸 버리질 못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시거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혼났어. 아니, 얼른 가. 예, 가서 전화 조카한테 얘기하고 그렇게요. 응, 형기 조카한테 해서 그렇게요. 그리고 좀 쉬시고 일 좀 덜해요. 이제 내일부터라도 알아서 할 테니까. 내일부터라도 일 좀 덜으시면 좋지. 알아서 하지 뭐. 예, 형님 안녕히 계세요. 얼른 가. 갈게요. 그래요. 가. 아이고. 가난했던 시절 다음 끼니도 장담 못했던 때의 일 욕심을 이젠 그만 내려놓고 인생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음 날 아침 바다로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항인 할아버지. 가보고 해. 저 뭐면 이놈 하고 들어가야 해. 식사. 오늘은 바닷물이 아예 다 빠지기 전 배를 타고 감태를 매러 나갈 계획. 배가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바닷물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건 물때 잘 맞춰야 돼요. 물때 잘못 맞추면. 저 팥송이가 저렇게 올라는 건 지금 좋은데 갔다가 해갖고 틀렸어. 벌써 다 빠져버린 바닷물. 낭패다. 물 빠지는 시간을 잘못 계산한 탓일까? 배를 띄우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선창이 장에 있으면 좋은데 선착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래요. 시골은. 에이, 나와 할아버지 보고만 지쳐너지. 느리적거리고서 그런 거 배 걸리게 했다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야단하지. 소용없어. 암만 있어. 가시오. 아침 식사도 미루고 서둘러 나왔건만 헛수고를 하고 말았다. 배가 좌우가 걸렸는데 가려면 안 걸리게 걸은 나라니. 그럼 걸었지. 배를 타고 있어야지. 밥은 안 먹고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안 먹고 가서 배를 낮춰야지. 갔다 오면서 먹지. 밥은 안 먹어도. 할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가기 위해 고무 장화까지 신고 벌써 차비를 갖추고 있었던 흥수 할머니. 항인 할아버진 이런 할머니에게 내심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다. 밥 먹여야 되나? 그거 일 묻어. 놀고서 무슨 밥 먹어? 갈 사람이 그렇게 속도 안 잘고 꽁기를 거려. 오, 부지런히 해시오. 죽을 뻔하고 했어. 밥 때는 밥때대로 놓치고 물 때는 물때대로 못 맞추고 오늘은 아침부터 영 일진이 사나운 날이다. 내일 날 좋다니까 내일 가서 해요. 이제 좀 쉬고 날마다 많이 오면 살 수 있고 쉬어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느님이 쉬어가면서 하라고 해주지 않냐. 하느님이
오늘은 이제 팔에는 그만하라는 다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이 전부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줬구만. 쉬고 좋잖아요. 꼭 일 많이 해야 좋은가. 쉬어가면서 해야 좋지. 물때도 못 맞추고 뭐 했냐며 대놓고 바가지라도 긁으면 차라리 나으련만. 묵묵보다 말을 안 하니 오히려 더 마음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는 항인 할아버지다. 잠시 뒤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예정이 없던 휴가날. 오늘은 그냥 좀 쉬라는 할아버지 얘기에 혼자서 집을 나서는 흥수 할머니. 집에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으로 향한다. 마을회관엔 벌써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방이 차려졌다. 엄마 발이 얼굴보다 더 이쁘네. 다리? 예. 고모 얌전히 얼굴이 이뻐. 에이구. 저기 밭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가야. 아니 발바닥이 흙 안 묻힌 사람 같아. 훔치고 돼. 요새는 훔치는 거지. 요새 뭐 멋만 피고 살았던 거?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진행되는 발 마사지 봉사인데 겨울 내내 감태 매느라 바빴던 흥수 할머니는 매번 시간을 놓쳐 아쉬워했었다. 발 들어?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흔적이요. 괜찮아? 이것도 훈장이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 대부분이 겨울엔 감태 매고 여름엔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흥수 할머니네와 다른 한 집 정도만이 감태를 맨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세요? 철거 여러 가지 다 하지. 요새는 바다 일. 바다? 바다에서 뭐 잡으셨어요? 감태. 감태? 파란색 김 같은 감태? 뭐 되게 맛있고 좋은 건데요? 저희가 없어? 그래서 감태하게 구여. 올해는 구여요? 안 났어. 10배가 구여. 10배? 그럼 아버지랑 둘이 가셔가지고 조금 하고 오시고요? 요즘은 배 타고. 배 타고? 응. 배 타고? 배길도 잘해요. 여기 운전 얼마나 잘한다고. 그 엄마도 운전하셔? 응. 배를? 큰 배를 운전 이렇게 노젓는 게 해줄 것 같아. 간대가 그렇게 커요. 간땡이가? 그렇게 그분 쓰기 여자가 보다 그래. 저기 충청도의 특유의 사투리예요. 간땡이. 그렇게 그분 쓰기 여자가 보다 그래. 근데 전번에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끔찍이 용이하려 생각하시대. 아 여기서 들었잖아 엄마는. 이렇게 그냥 세상에 엄마 진짜 안 듣는 뒤는 아버지가 엄청 칭찬하신다니까. 원래 그랬어요. 네, 이 사람 나이가 이 사람 아니면 나 장가 못 갔어. 그저 그랬을 때예요. 엄마 가정의 평화는 거짓말 칭찬이라고 알지? 거짓말 칭찬이 최고요. 맞아. 아무리 미운애 고운애 해도 남에게 듣는 내 식구 칭찬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 한편 허리 아파 쩔쩔매던 할머니에겐 모처럼 만에 휴식을 권했던 항인 할아버지지만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특별 휴가는 할아버지에겐 적용되지 않는 모양. 봄 농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집 근처 밭으로 나왔다. 시동이나 될라는지 모르겠네. 쓴지 오래돼서. 진짜 안 됩니다. 사용한 지 벌써 30년이 넘은 트랙터. 시동 걸리는 게 어째 시원치가 않은데. 올
물농사까지만이라도 부디 버텨주길 바라며 밭으로 향한다. 항인 할아버지는 논농사, 밭농사 모두 짓는데 이 밭에 고추, 마늘, 생강, 배추 등 웬만한 밭농사 품목은 다 있다. 따로 장을 보지 않아도 먹거리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급자족 농부다. 아, 치는 달에 이거 조금만 다 치야지. 이거 다 할 테니까 마늘 심은 데만 남기고 다 노타리 쳐놓아야 이제 갈아서 저기 풀 나니까 풀 못 나게. 조만간 감자는 물론이고 생강도 새로 심어야 하니 잡초도 제거할 겸 미리 밭을 갈아둔다. 겨울이면 감태 매러 다니느라 매일매일 바다 행이지만 봄 농사 준비도 틈틈이 해둬야 하니 항인 할아버지에겐 1년 365일이 다 쉴 틈 없는 농번기다. 그러다가 고장이 나서 성욕도 잘 못하고 이게 야지 다 고장났네. 이제 큰일 났네. 참 누구 말 않고 죽지는 않고 누구 말 않고 죽지는 않고 기계는 잘 딴나고 기계는 잘 딴나고 이게 틈틈이 나 혼자 다 해야 하는데 이거 봐. 이렇게 정신없이 이러다가 이런 호미도 사서 놓고서 이게 그냥 놓고서가 정신없으니까 늙어서 정신없으니까 이러다도 그냥 드러나면지 가도 집에서 찾다 없으면은 또 사온단 말이야. 그 헛돈질에 쌓지 이런. 참 아까 이런 거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은 없는 도시 사람들은 돈 주고 다 사 먹여야 되는 거. 이거 심어놓고 아이고 이거 저런디 참 이거 호미를 캐다 말았네. 맞아. 당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심었는지도 몰라. 이거 캐다 그냥 먹어도 되거든. 이거 좋거든요, 요새 이게. 지난해 늦가을 수확하다 남겨두곤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던 당근이다. 얼마나 좋아 이게. 갓 수확한 싱싱한 농작물을 그 자리에서 쓱쓱 닦아 베어 먹는 맛. 농부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 맛이 농사일의 고단함을 잊게 한다. 자, 배연이 이러는 사람들이 물때를 놓쳐 감태 매러는 못 갔지만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손을 쉬지 않는 항인 할아버지. 젊은 시절 어떻게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식들 굶기지 않고 학교라도 제때 보내기 위해 몸에 밴 부지런함이 80을 훌쩍 넘긴 지금. 쉬엄쉬엄 살아도 뭘 할 사람 하나 없는 나이에도 여전히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하고 바빠지게 만든다. 얼마나 컸어. 그때 잡아도 먹을라나 하고도 주워서 갖고 왔지. 먹을만해요. 이렇게 컸어. 이렇게 뚝뚝 부러져. 다 이어놓고. 할머니도 겨우내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형이 드러나면서 걔도 홈이 하나 주웠네. 에? 그 주운 놈이요. 홈이. 거기다 놓았지.
예상치 못했던 특별 휴가 덕분인지 시원한 발 마사지 덕분인지 아침보다 한결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홍수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반찬 걱정까지 덜었으니 나쁠 것 없는 하루다. 뭐 이런 건 반찬에 먹는 것보다 당근은 그냥 먹는 게 좋아. 반찬은 양념은 양념 냄새나, 양념 냄새나. 사과보다 날당근이 더 맛나다는 할아버지도 당분간은 간식 걱정 없겠다. 살 좀 넣고 먹여. 아, 미소 죽겠네. 어때요? 갈보다 맛있지 이놈이. 저 칼 좀 넣고서 미소 죽겠네.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 예상치 못한 순간, 계획에 없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아이 덥다. 날 좋은 날로 잡았더니 에이 추워서 땅 얼어서 잘 될라 모르겠네. 오늘 항인 할아버지가 창고 겸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를 수리하기로 했는데 그걸 빼야 할 텐데. 남들이 일할 때 손 놓고 지켜만 보지 못하는 것이 항인 할아버지 성격. 뭐라도 직접 거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늙으면 이런 데도 못 올라다니고 이게 잘 안 듣더라고. 미석구 떨어지면은 죽지 않으면 살긴데 그래도 글러. 아이고, 이거. 비닐을 씌운 지 5년이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찢어진 상태. 찢어져서 수리하느라고 그래요. 빗에서 다시 씌려고. 그냥 이것저것 저 기계도 들여놓고 또 감타도 여기서 이제 뜨고 그 빗에면은 안 좋지. 그래서 완전히 좀 튼튼하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 비닐하우스는 항인 할아버지가 집보다도 더 신경 써 관리하는 곳. 감태 뜨는 작업은 물론이고 농기계들도 하우스 안에 보관하니 비용이 나가더라도 늘 가장 좋은 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해 튼튼하고 보기 좋게 고치곤 한다. 죽기 전에 탄탄히 좀 해놓고 죽여야지. 집은 안 고쳐도 이건 고쳐놓아야 돼. 집은. 그래서 이거 시작했더니 만만치 않고만 뜯어놓고 보니까 집은 아직 그냥 불 때면 잘만 하니까 그냥 놔두고, 요건 비 오면 물 새서 저런 거 다 창고에 들은 거 절단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잘 해놓고서. 지은 지 30년이 훌쩍 지나 여기저기 손볼곳 투성인 집. 담벼락 곳곳이 금간 건 물론이고 비도 새는 상태다. 이런 집을 두고도 아직은 잘만하니 괜찮다는 항인 할아버지. 살림을 도맡은 흥수 할머니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 한다고. 어머니, 예. 아버지가 집은 안 고치고 하우스만 고치신다는데요? 집을 못 떨어지고 고치요. 다 늙어도 죽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렇지. 부창부수. 이러니 천생연분인 모양이다. 뼈대 위로 탄탄한 새 비닐을 치고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광막까지 새로 덮는다. 하나 갖다 심었더니 으이샤. 이 정도면 앞으로 몇 년간은 하우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고쳐야 하는데 걱정만 하다 이제야 큰일 하나 해치운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차가운 이렇게 수리해 놓으니까 어때요? 좋구는 그래. 좋다고요. 이제 돈 들어갔으니까 돈 들어가는 거 더 열심히 해서 부려야지 뭐. 근데 늙은이들이 뭐 부를 게 있나. 75세 이상 일자리 준다 했는데 면사분들은 가봐야겠구만. 그런 거라든지 해야지 뭐. 먹고 놀면 뭐 해요. 그저 움직여야 사람은 못 움직이면 죽은 거나 일반이요. 그저 먹고 돌아다니고 일하고 예, 그러면 돼야 산동은 부지런하게. 하우스가 고구마 먹고 가. 이건 나 가봐야지. 이건 나. 이건 나 가봐. 이렇게 차. 한 번짝은 덜 있고. 네. 새로 고친 하우스 때문에라도 항인 할아버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움직이실 모양이다. 잠시 뒤 하우스 안이 한결 따뜻하고 안락해졌는데 꾸는데. 아, 나 이러려고 그러는데 뜨뜻하게 놓고 뭔 일을 러 이 작업하시는 거 보면 알 거다뇨. 어느새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항인 할아버지. 이제 가만히 있어라. 또 손이 저 냄새 나지. 다 찌야지. 잠시라도 그냥 쉬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오늘도 일 욕심을 부리신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에 고무장갑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하우스를 나서는데 할아버지의 목적지는 집 바로 앞의 샘. 쐐기여서 이게 쐐기야요. 이게 이렇게 은행이요 은행. 껍질 벗겨서 이거 말려서 이렇게 먹이 하는데 보름 때. 은행 나무. 이게 아주 냄새가 독해요. 이게 굉장히. 저기 은행나무 여기 떨어진 거 주워서 담궈놨죠. 물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 껍데기 새기려고. 껍데기. 껍질이 단단해 그냥 까긴 어려운 은행을 며칠간 샘물에 담가 겉껍질을 썩혔는데 고약한 냄새 때문에 여간 곤욕이 아니다. 할아버지 뒤편에 흥수 할머니는 손빨래에 한창. 겨울에도 얼지 않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집 근처에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다. 저쪽에서 빨래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은행 이렇게 풀어도 돼요, 물에? 예, 괜찮아요. 다 떠느라고. 은행 풀어도 되고 뭐 까내도 되고 이물 먹어도 되고 다 괜찮아요. 빨래. 이끔 이렇게 뭐 해놓으면 이거 다 내려가 버리고 맑은 물이 또 다시 싹 해지 다 나오지. 그냥 이렇게 밑에서 나오고 위에서는 내려가고 그래요. 한참을 밟고 으깨고 걸러낸 끝에야 겨우 은행아리 모습을 드러낸다. 저 아래 썸에서 해야지. 아래 싸면서 갖고 다니기 어려 남자들 하면 장땡이지. 바닷일 농사일에 비하면 몸고생이야 덜하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일, 고약한 냄새 때문에라도 피하고 싶은 일인데 귀찮은 내색 하나 없는 항인 할아버지.
샘 주변에 떨어진 은행을 그냥 버리긴 아깝다며 하나하나 주운 사람도 할아버지였다. 젊었을 땐 힘쓰는 일, 결과가 눈에 보이는 일만이 값진 노동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는 할아버지. 주술 때 꼬투리 안 들게 잘 주셔갖구나 이게. 요즘은 일에 대한 기준도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냥 버리는 건 아깝고. 그 늙은이들은 또 늙은이 일이 따로 있더라고.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들 일 하던 생각을 보면 아 요거는 노인들이 할 일이구나 뭐 이런 거 이게 남자 젊은 청년들이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노는 자만 한이 없고 일을 하자면 일이라는 건 만들어서 하니까 그 일도 끝이 없어요. 만들어서 하니까 다. 나이가 들었으니 피해야 하는 일, 줄여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에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 항인 할아버지 생각이다. 다 지쳤구먼. 아니요 묻어 이거 그래도 한 거 이거 덜 묻어서 아주만 지쳤어. 말리면 돼요. 아이 그래도 냄새가 덜 나고 펑펑으로 찍고서 이렇게 해갖고서 막 해갖고 뭐 행기면 되지 뭐 나가니까 다 나가. 하지 말어 뭐 묻어. 괜찮아 그것도 저기 그러면 괜찮아. 여기 봤어 여기 구워놓는 맛 좀 보여. 저기 가서 맛 좀 봐. 일러나. 흥수 할머니에게 금방 구운 따끈따끈한 은행을 맛보라 권하는 항인 할아버지. 은행 어때 이거 먹어보니까 별로요. 이? 맛이 별로요. 글러 먹을만해요. 그냥 먹을만해요. 먹을만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좋다고 했는데 몇 개 먹으면 된다서 몇 개? 좋은데 맛이 콩보듬 조이? 흥수 할머니는 오늘도 무덤덤. 먹어도 표현이 괜찮을라나? 없다. 에이? 바닥에 이놈이 고나 어때요? 에이? 아무거나 먹고 좀 건강점이에요. 흥이 대답인가? 여기 딱딱해. 쫄깃하지만 쌉싸래한 은행 맛이 부부 사이와 꼭 닮았다. 다음 날 아침 물때를 확인하는 항인 할아버지. 내열이 물 최고 많이 쓰는데 이 달력은 5시서부터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0시 떠나면 되겠네. 조금 기다려야지 꽁막 이렇게 물 쪽 썼을 때 보야지. 바다에서 이런 물 많이 쓸 때요. 최고 많이 쓸 때. 예를 들어 매스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6, 7, 8매 이렇게 9매 이제 10매 이렇게가 좋지. 물 최고 많이 쓰니까. 어제 물때를 놓쳐 하지 못했던 일까지 내일은 몇 배 더 많이 하실 계획인 모양이다. 내일 한 달 나가서 그 매형난 나보고 말 그런 것 좀 매월다가 한 달 가는데 가볼라겨? 오다 팔에 낳는 팔뚝도 올라가 보고 얼마나 컸나? 안 가요. 왜? 그래요. 가져 어려면 가지 말이야 하지 말이야. 일 욕심이라면 할아버지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흥수 할머니. 어쩐 일인지 오늘은 일을 다 마다하신다.
내일은 바닷물이 최고로 많이 빠지는 날. 항인 할아버지는 내일 지금까지 갔었던 곳을 벗어나 더 먼 바다로 나가볼 계획이다. 내일의 원활한 항해를 위해 바닷물이 아직 남아있을 때 배를 옮겨두려고 하는데 집 바로 근처엔 선착장이 따로 없어 물때를 조금만 놓쳐도 바닷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아예 이웃 동네 선착장으로 배를 미리 옮겨 항해 준비를 해놓으려는 것. 예, 여기다 정박 대놓는 거예요. 이제 내일 물때 맞춰서 나가려고요. 이제 집 앞에서는 물 쓰면은 타기가 어렵고 여긴 물 써도 타기가 좋고 선착이니까 예, 이거 배 대라고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수산청에서. 예. 늘 홍수 할머니와 함께 바다에 나갔던 항인 할아버지. 내일은 할머니 없이 외로운 항해를 하게 생겼다. 돌아다니면서 돈 번다고 돈도 못 벌고 그래 지금은 고향에서 이렇게 더 할머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젊어서 시킨 고생 탓에 할머니가 자꾸 아픈 것만 같아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다. 다음 날 아침, 흥수 할머니는 함께 나서지 못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 나도 갔으면 좋을 텐데 원치 아파서 못 가. 얘가 절려서 꼬부렸다 폈다 하고 가셔야지. 안 오는 돼. 이리 줘. 그럼 줘. 너 먹을 거면 막 갔다 올게. 일찍부터 챙겨둔 간식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는데 잘들 갔다 와요. 함께 해온 세월이 60년째.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이심전심 느끼는 항인 할아버지. 바다를 향해 발걸음을 서두른다.